자, 오늘은 교재 184쪽에 모평균과 부분평균, 모집단의 평균, 표준편차, 분산, 그리고 이 샘플, 표본 있죠? 그것들의 평균, 표본, 분산, 뭐 표준편차 이런 것들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그것들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편차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원래 그 전에 배웠던 원래 우리가 그동안 배웠었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거는 모집단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어쨌든 이 샘플, 표본에 대해서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분산, 이런 걸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뭐라는 것을 앞에 붙이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표본 집단도 있고 모집단도 있고 집단의 종류가 두 개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인 건지 아니면 표본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인 건지 그걸 이제 앞에다가 모 아니면 표본 이렇게 붙여가지고 말을 구분해 줄 건데요. 그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는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기존에 있었던 원래 집단, 그 원래 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맞아? 자, 그게 바로 우리가 M이라고 표현했던 평균, 그리고 시그마의 제곱 분산, 그리고 시그마 표준 편차.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그래서 M을 모집단의 평균이 모평균, 그리고 시그마의 제곱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분산인데 모집단의 분산이니까 모분산. 그리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인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모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확률 변수를 우리가 x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확률 변수를 라지 x, 대문자 x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라지 x에 대한 기대값이 m, 자, 그리고 라지 x에 대한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 그리고 라지 x에 대한 표준 편차를 시그마 이렇게 나타낼게요. 자, 그럼 앞으로 라지 x만 표현이 돼 있으면 이 확률 변수가 모집단에 대한 확률 변수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그 표본, 샘플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표본에 대해서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분산, 이것을 계산하는 게, 기존에 있었던 모집단의 분산 표준 편차라는 이 표본 집단의 분산 표준 편차와 좀 차이가 있어요. 평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평균은 원래 했던 것처럼 다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 그게 평균이야. 예를 들어서 있잖아. 어떤 학교에, 예를 들어 A 고등학교가 있어요. A 고등학교가 예를 들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 A 고등학교에 있는 고1 남학생의 수학 성적, 예를 들어서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성적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어. 근데 이제 고1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대략 10명들만 뽑아가지고, 즉, 표본을 뽑는 거죠. 샘플을 뽑아가지고 10명 정도만 뽑아서 그 친구들에 대한 수학 성적만 좀 조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그 10명을 예를 들어 뽑았다고 쳐봐. 그럼 그 10명을 뽑았어. 그 10명을 뽑았어. 그러면 그 10명의 수학 성적을 조사했어. 자, 여기서 있잖아. 이 10명 있죠. 이 10명. 이 10명의 열이 표본의 크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체 이 샘플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 10명을 뽑았어. 이 10명을 뽑으면 분명히 있잖아. 성적이 다 제각기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90점, 40점, 50점, 60점, 10점, 20점, 뭐 빵점도 있을 수 있고. 맞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총 10명의 점수를 다 더해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10으로 나누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샘플에 대한 각각의 자료값을 다 더해가지고 방금 그 표본의 크기 있죠? 전체 샘플의 개수. 그걸로 다 나누는 거야.
아, 미안, 이거 10개가 아니죠? 점점점 있어, 여기 안에. 다시. 50, 60, 12, 10이요. 50, 60, 10, 20, 땡땡땡, 0. 자, 이게 뭐 10개라고 하면, 자, 내가 이걸 표본의 평균이라고 부르는데, 평균이 그렇잖아. 다 더한 다음에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 그게 평균이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총 10개를 뽑았을 때 첫 번째 뽑은 이 데이터 값을 뭐 x1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얘를 뭐 x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뽑은 이 데이터 값을 x2라고 하고 각각의 샘플 하나하나에 있지 번호를 매기는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 뽑은 걸 x3라고 하고 땡땡땡 가서 열 번째 뽑은 학생의 성적을 x 뭐 10이라고 하면 이것들을 다 더해서 표본의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 기호를 x바라고 표현을 해. 아시겠죠? x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표본의 평균이 나오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 데이터 값을 가지고 뭐도 있겠어요? 표본의 분산도 있겠죠. 자, 우리 표본의 분산이 뭐예요? 분산이 뭐죠? 분산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편차는 또 뭐야? 내 데이터 값에서 평균을 뺀 거. 그거의 절대값이죠. 정확히 말하면. 자, 내 데이터 값과 평균의 차이값. 그게 편차거든요. 그러면 x1이라는 건 첫 번째 뽑은 남학생의 성적이잖아. 자, 그러면 첫 번째 뽑은 이 남학생의 성적에서 이 표본의 평균 x바가 나왔잖아요. 이 x바를 빼. 이거를 제곱해. 그리고 지금 이거 잘 봐. 이게 지금 편차의 제곱이죠. 근데 내가 편차의 제곱에 평균이 분산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여기 10명의 학생들에 대한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하고 전체 개수로 나눠야 그게 분산인 거야. 원래 분산이 그거예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 분산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남학생의 성적에서 자, 표본의 평균을 빼고 이걸 제곱해. 이게 편차의 제곱이죠? 이거를 열 번째 남학생까지 하는 거예요. 자, 열 번째 남학생의 성적에서 표본의 평균을 빼고 이걸 제곱해요. 자, 그래서 이걸 있잖아. 원래는 이제 10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특이하게 표본의 분산을 구할 때는요. 그 표본의 크기에서 1을 뺀 걸로 나눠요. 자, 그래서 이거를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하고 원래는 10으로 나눠야 그게 분산이라고 하잖아. 근데 9로 나눠. 이걸 우리가 표본의 분산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S의 제곱이다 이렇게 기호로 표현합니다. 사실 이거를 왜 우리가 전체 개수에서 하나를 뺀 걸로 나누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이것도 나도 어릴 때 좀 궁금했는데 사실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냥 그렇게 약속하기로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조금은 좀 억울한 부분이긴 해. 근데 어쩔 수 없어. 자, 그냥 표본의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각각의 데이터 값에서 표본의 평균을 뺀 거에 제곱을 다 더해서 전체 개수에서 하나 뺀 걸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편차의 제곱의 합의 평균이 분산인데 표본의 분산을 구할 때는 그 나눌 때 전체 개수가 아니라 전체 개수보다 작은 걸로 나누는 게 표본의 분산이에요. 자, 그래서 기호로는 S제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의 분산이 있으면요. 그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게 표준 편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 편차는 그냥 S제곱에서 루트를 씌웁니다. 그래서 그냥 S예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에 게 그러면 표본 분산이라 그랬잖아. 얘를 표본 분산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얘는 표본의 표준 편차라고 해요. 그래서 표본의 분산에서 그냥 루트만 씌워주면 이게 표본 표준 편차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잘 봐봐. 내가 A 고등학교 고1 남학생이 예를 들어 1000명이 있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그 1000명의 실제 수학 성적의 평균이 분명 있겠죠.
분명히 이 실제 1000명에 대한 수학 성적 평균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실제 수학 성적, 1000명의 실제 수학 성적의 평균하고 요 10명을 임의로 추출을 해서 이 표본에 대한 평균은요, 같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같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있잖아. 내가 무작위로 뽑은 10명이 어떻게 뽑혔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왜냐면 어쩔 때는 이 10명이 정말로 100점짜리 10명이 우연찮게 랜덤으로 뽑혔을 수도 있어. 왜냐면 이거 말 그대로 랜덤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 10명을 50점으로 10명이 뽑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점, 20점, 30점, 40점 쭉쭉쭉 해서 100점까지 10점 차씩 나는 10명이 우연히 뽑혔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 이 샘플을 10명 뽑았을 때 이 10명에 대한 표본의 평균은 내가 어떻게 임의로 10명을 우연찮게 뽑았냐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겠죠. 이해가? 정말 우연찮게 빵점이 10명 뽑혔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표본의 평균 있죠? 이 표본의 평균은요, 내가 10명의 성적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럼 이 표본의 평균은 제가 기호로 뭐라 그랬죠? X 바라 그랬죠. 그러면 얘도 변하는 값이에요? 안 변하는 값이에요? 당연히 얘도 변하는 값이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자, 변하는 값이니까 변수지. 자, 확률 변수야.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사실 주인공이 표본 평균이라는 이 X바라는 확률 변수가 우리가 오늘 좀 제대로 살펴볼 내용이에요. 아, 그래? 그러면 이 X바라는 거는 매번 바뀌는 거야. 그쵸? 이 샘플을 어떤 데이터 값을 뽑냐에 따라서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 X바도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 X바도 평균이 있고요. 표준 편차가 있고 분산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이 좀 헷갈릴 거야. 자, 표본 평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확률 변수라 그랬어요. 얘도 확률 변수니까, 얘도 변하는 값이니까 이 표본 평균에 평균도 있을 거고, 표본 평균에 분산도 있을 거고, 표본 평균에 표준 편차도 있어요. 잘 봐. 지금 내가 표본 분산하고 표본 표준 편차 넘어가서 자, 잘 봐봐. 내가 음, 아까 써놨던 거 다시 불러오면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성적을 10명에 대한 표본의 평균을 내려고 할 때 우연찮게 100점짜리가 10명 뽑힐 수도 있죠. 그리고 우연찮게 100점짜리가 10명 뽑힐 때는 그때는 당연히 이 10명에 대한 평균은 100이 되겠죠. 근데 내가 우연찮게 빵점짜리를 10명 뽑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 그 우연찮게 빵점짜리를 10명 뽑았을 때는 그때 그 평균이 당연히 0이겠죠. 빵점이겠죠. 이해가? 근데 내가 우연찮게 50점짜리 이어서 10명 뽑았을 수도 있잖아. 그럼 50점짜리 10명의 성적을 뽑았으면 당연히 그것의 평균은 50점이겠지. 그럼 잘 봐. 이렇게 내가 10명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확률 변수가 매번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즉 표본의 평균이 매번 달라지게 되면 이것들에 대한 평균도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것들에 대한 평균도 분명 있을 거야. 그럼 이것들에 대한 평균은 결국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평균은 expectation, 기대값이라는 이 대문자 이를 붙여가지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뒤에 들어가는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시 이게 진짜 헷갈린다. 표본의 평균은 내가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에 대한 수학 성적을 내고 싶어. 10명에 대한 것만. 자, 그럼 이 10명에 대한 수학 성적을 평균을 낸 게 표본 평균이야. 그런데 이 10명은 100점짜리 10명이 뽑힐 때랑 50점짜리 10명이 뽑힐 때랑 0점짜리 10명이 뽑힐 때랑 매번 어떻게 10명이 뽑히냐에 따라서 그 표본 평균이 달라질 거야.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평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이 표본의 평균에 대한 평균은요, 그냥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아요.
알겠어? 자, 이거는 그냥 모집단에 대한 평균과 똑같다고요. 아니,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사실 이게 이거에 대한 증명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냥 조금 머릿속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10명을 뽑은 걸 정말 수없이 반복하는 거야. 계속 수없이 랜덤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10명을 뽑은 그 표본을 조사한 그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도 결과적으로 이게 계속 시행하다 보면 원래 모집단의 평균하고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걸 한없이 계속 시행하다 보면요. 그냥 모집단의 평균하고 이 표본의 평균의 평균마저도 같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에 대한 증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표본 평균의 평균이 결국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라고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 다음 내용은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세요.